여러분 반갑습니다. 사고치는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지난 9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농업 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포럼에서 제가 주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주제 발표 내용은 디자인이 이끄는 창조 농업의 미래와 전략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어기구 국회의원과 성일종 국회의원께서 참석해 주셔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 내용이 좀 더 널리 확산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공학자면서 미래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30년 전에 지금의 시대를 예견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최근 그분이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저서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견했는데요. 그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유목민으로부터 정착해 살게 되면서 농업을 시작하게 된 시점을 약 10,00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인간의 지성은 꾸준히 발전되어 오다가 1800년도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지능의 인간 생활이 크게 변화되었는데요. 아마 2029년도에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크게 능가하게 되면서 모든 에너지가 태양열 에너지로 대체되고 그 이후의 미래에는 노화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무한한 생명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농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그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의 대부분이 생산과 제조 그리고 가공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농업 현실을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 암울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씨를 뿌려서 생산하는 농업을 제품이라고 한다면 산업화된 기계에 의해서 생산되는 제품은 상품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한자로 상질에 잘 팔리는 물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팔리지 않는 제품은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상품이 상상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상품, 상의 상품을 만들어야만 무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우리 인간의 구매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알아보다가 우리 인간의 뇌의 특이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크게 논리를 담당하는 대뇌와 감정을 담당하는 소뇌로 구분되는데 원시 시대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소뇌가 대뇌보다 훨씬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사회의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소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대뇌의 기능이 커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는 본능적으로 소뇌에 의한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자체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디자인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과일 가게에서 단순히 과일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과일 상자를 조명등으로 만든다거나 묘목을 그냥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주는 것보다 저렇게 종이 한 장에 예쁜 로고를 디자인해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고급스럽게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것도 디자인의 힘인 것입니다. 커피를 예를 들면 생산지에서의 원두의 가치는 고작 2센트인데 이것이 굿즈가 되고 상품이 되고 여기에 브랜드와 패키지 디자인을 통해서 $2의 10배 이상의 가치로 변화되는 거죠. 이러한 결과는 결국 생산 초기부터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각 과정을 상품의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반드시 디자인적인 개념과 설계를 통해서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업 관점에서 보면 바로 디자인 농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농업은 단순히 제품의 생산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러한 디자인 농업의 형태로 바뀌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표에서 보시듯이 그냥 전통적인 생산, 가공, 디자인, 유통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의 시작부터 디자인이 접목이 돼서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단순히 물건이 생산, 가공되었으니까 이 물건을 팔기 위해 포장을 해야 되고 브랜드가 필요하니까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감정을 전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사고로 디자인 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농업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30대 농촌 청년이 읽어낸 그래도팜 이야기인데요. 이 청년은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디자이너로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강원도 영월의 깊은 산속에서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아버지께서 연로하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셔서 농장을 포기하려고 고민하고 계실 때 이 친구가 아쉬움이 남아서 이 농장을 그대로 운영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건의를 해서 그래도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 청년이 대표가 되고 모든 과정에 디자인적인 사고와 개념을 적용해서 토마토 종자에 대한 개발부터 다양한 소스와 상품 개발, 그리고 창의적인 토마토 체험센터를 운영하면서 상품의 판매는 10배 이상으로 수익 상승하게 되었고, 강원도 깊은 산골의 토마토 체험센터는 관광 명소로도 유명해져서 지금은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만 방문할 수 있는 성공한 농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꿈꾸고 있었던 디자인 농업의 미래를 그래도팜의 젊은 청년 대표가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 방식도 이렇게 디자인 농업의 형태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농촌 융복합 산업법에는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단지 홍보, 판매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가공, 다음 단계로 홍보, 판매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굳어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 농촌 융복합 산업법에 반드시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디자인 농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자인 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창의적인 농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사실 컴퓨터를 만드는 엔지니어, 공학자죠. 그런데 이분은 남과 다른 독특한 감성이 있었는데 바로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애플을 세계적인 회사로 키우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를 농업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농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재배해서 잘 포장하고 열심히 팔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달리 미래 시대에는 이런 디자인적인 감정과 개념이 없이는 제대로 된 회사, 제대로 된 상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도 그냥 추상적으로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디자인 농업을 적극적으로 내 사업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창의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그럼 창의적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볼 때 창의적인 일은 예술가의 영역이라고 대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창의적인 일은 훈련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스티브 잡스 같이 천부적으로 어떤 감성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습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를 매우 창의적인 CEO라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초기의 첫 발명품은 전화기에 컴퓨터와 MP3 그리고 인터넷을 묶어놓은 거죠. 단지 기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절대로 아무것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 서로 다른 것을 잘 엮어내는 힘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창의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농업 그 한 가지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잘 키울까?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까? 어떻게 많이 팔까? 에 대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좀 더 확장된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창의적인 훈련을 받으셔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은 스캠퍼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한 발상법인데요. 창의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참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로 다른 것을 결합한다든지 대체한다든지 제거한다든지 바꾼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식을 알면 수학을 잘 풀 수 있듯이 습득한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디자인 농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은 이미 있었던 사과에 잼을 같이 묶어 놓은 것입니다. 잼과 사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서로 다른 것을 결합하고 연결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든 거죠. 이런 것이 창의적인 상품입니다. 다른 농장의 사과들은 그냥 사과만 있는데 구매자 입장에서 이걸 구매하면 독특해서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다.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또 브랜드에 관련된 예시인데요. 파파다우터, 우리말로 아버지와 딸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많은 농장 브랜드가 있지만 파파다우터, 즉 아버지와 딸의 농장이라면 왠지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따라온 농산물을 재배하면 정직하겠죠. 저도 딸이 있지만 딸과 같이 어떤 사업을 한다면 진실되게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 브랜드는 차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산물과 분열하는 서로 다른 개념을 농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구를 지키는 농부. 약간 허구적인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지구를 지키는 농부라고 하면 자신의 농산물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좋은 회사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하고 진실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총체적인 계획을 디자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각형 수박을 생각했을 때 생산 초기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팔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먹기까지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수박이 기존 수박의 10배 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지금도 일본에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장에서 볼 수 있는 무도 단순한 생각이지만 필름 봉지에다가 캐릭터를 예쁘게 그려서 포장하면 습기가 마르는 것도 방지하면서 소비자의 구매 행위를 재밌게 느끼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건 컵라면인데 컵하고 사람을 연계시켜서 재미있는 상상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디자인으로 농업을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 농업을 하기 위한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흔히 브랜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브랜딩은 단순히 로고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 브랜드에는 CEO의 비전과 회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소비자의 뇌에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독특하게 디자인해야 됩니다. 기업의 정체성이 명확할 때 내부 구성원들도 정체성에 대한 일체감을 갖게 되고 소비자는 구입한 상품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생산 라인에서부터 디자인적인 사고로 시작되어야 되고 마지막 유통 과정까지도 모든 부분에 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또 좋은 예가 있습니다. 패트리샤 무어라고 하는 26살의 영국 여성 디자이너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그 당시 존슨앤존슨으로부터 노인용품 디자인을 의뢰받았는데 26세 여성이 노인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은 고민 끝에 80대 노인과 똑같이 안경은 잘 안 보이게 뿌옇게 칠하고 모든 관절에 붕대를 감고 불편한 정말 80대 노인의 모습으로 3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3년을요. 좀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한 모든 상품들이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버 용품으로 각광받고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통합적으로 디자인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생산해낸 농산물을 열심히 팔아야겠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와 만나는 그 접점에서 소비자에게 어떤 만족을 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일을 바로 서비스 디자인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상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어떻게 구매되고 어떻게 집까지 도달하느냐라는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고민을 해서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 바로 디자인 농업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와인의 경우도 그냥 한 병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와인을 도수대로 나누어서 거기에 다양한 이미지를 연결시키고 변화시켜서 구매자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또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또는 컬렉션을 위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디자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접목한 디자인 농업은 바로 이런 상품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소개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의 이 의견에 의하면 이제 산업화 시대는 끝났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 세계는 남의 회사에 취업해서 부품같이 일하는 그런 산업화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죠. 미래 세계는 이제 창업이 주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계와 AI가 할 수 없는 일을 찾아내서 창업하는 길만이 살아남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은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산업화에 머물러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젊은 층들이 도전해 나갈 이 농업시장의 영역은 새롭게 개천해 나갈 가능성도 매우 크고 내 평생 직장으로 선택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생산, 가공, 디자인, 유통의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디자인적인 개념을 접목해야만 부가가치 높은 상품이 된다는 것. 둘째, 디자인의 역할이 전체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후반 과정의 한 부분이 아니라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디자인 농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디자인 농업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농촌 융복합산업법에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추가해서 디자인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넷째, 창업은 100개 회사 중 1%의 성공률을 갖는다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 곳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보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회사에 재지원을 통해서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재정비해야 된다는 것. 다섯째, 창조 농부를 육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디자인 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농업 디자인 지원센터가 하루속히 설립돼서 디자인 농업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 포럼을 통해서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농업정책 관련자 여러분들과 우리나라 200만 농업인들께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디자인 농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